안녕. 사주명리를 공부한 글문도령 태우야. 호랑이띠들의 2022년 이민년 한 해 운세에 대해 알려줄게. 개인의 사주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삶이 펼쳐지겠지만 호랑이띠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이러한 환경에 놓인다고 이해하면 돼. 사주명리에서는 한 해 시작의 기준점이 절기 입춘이기 때문에 띠를 나눌 때의 기준도 입춘이 돼. 그래서 양력 1월 1일 혹은 음력 1월 1일이 아니라 양력으로 2월 3에서 6일경에 있는 절기인 입춘을 기점으로 띠가 나눠지거든. 띠는 양력 설인 양력 1월 1일, 세시풍속인 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50년생은 경인년생, 62년생은 이민년생, 74년생은 갑인년생, 85년생은 병인년생, 38년생, 98년생은 무인년생이라고 읽으면 돼. 사주명리의 핵심 개념은 인간의 삶은 어떤 주기를 가진다는 거야. 띠의 관점으로 보자면 위의 그림과 같은 주기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지. 작년에 오르막의 마지막 고비에 올랐던 호랑이띠들은 환경적으로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그래프에서 오르막 내리막이 긍정과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그래프는 기운이 차오르고 빠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일 뿐. 오르막이 좋다, 내리막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이자 사주명리의 기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야. 그렇다면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된 호랑이띠들이 이민년 한 해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 호랑이띠들은 이민년에 아주 강한 기운의 도움을 받게 돼. 이 기운에 힘입어 본인 스스로 주도적인 자세로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무리에서 제일 앞에 나서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돼. 주체적이고 주동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게 되고 일을 하든 사고를 치든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야. 온몸으로 대외적인 여건에 맞서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결과도 오롯이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민년의 호랑이띠들은 아주 강한 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보면 매출이 오르고 가게를 확장하고 규모를 키워나가게 돼. 발전과 번창이 함께하는 해가 될 거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종교, 예능,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 직장에서도 사회적인 역할과 업적의 면에서 발전하게 돼. 중요한 임무를 맡고 큰 프로젝트를 새롭게 맡아 아주 분주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어. 또한 능력을 인정받은 후 해외 출장이나 파견 근무, 부서의 변동과 이동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어. 이직을 할 때는 더 규모가 큰 직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명예롭게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될 거야. 군대를 미뤄왔던 사람들은 군대에 가게 되고 휴직에서의 급작스러운 복귀도 암시하고 있어. 아주 강한 힘은 빛도 강하지만 그림자도 짙어. 특히 단점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고 보면 돼. 이민년의 호랑이띠들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자존심을 부리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어. 잘 나갈 때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명예보다 더 소중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잃을 수 있어. 또한 특별히 구설수에 유의해야 해. 또한 이민년의 기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원조와 도움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해.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얻거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의미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가족의 고난과 고비를 대신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을 위한 일이기에 당연한 희생이 될 수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해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어. 호랑이띠들은 이민년의 권력을 쟁취하고 가게를 확장할 수 있어.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한 결과야. 스스로 고난을 돌파하고 역경을 이겨내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돼.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암시해. 호랑이띠들은 이민년에 외형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지만 재물적으로 실리 이익은 많이 부족한 편이야. 홈을 내기 위해 돈을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부모 형제의 일 때문에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체면은 세웠지만 지갑은 텅텅 비는 것이지. 내가 잘 나가는 만큼 형제자매의 일이 풀리지 않게 되어 내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의 확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업을 확장하면 주변에서 우러러보고 어깨를 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빚에 허덕일 수 있어. 흡사 빚 좋은 개살구와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과도한 지출에 꼭 유념해야 해. 사주명리에서 강한 힘, 강한 자존심은 항상 애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단점을 드러내게 마련이야.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말썽이 발생해. 호랑이띠들은 이민년의 강한 기운으로 인해 이혼수, 이별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묵혀두었던 갈등이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이런 상황에서는 장거리 연애나 주말 부부 등 인위적으로 거리를 멀리 벌림으로써 강한 기운에서 오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도 있어. 특히 연애하는 경우 강한 힘으로 인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자신감으로 내가 너만한 남자 못 만날 것 같냐? 등의 마음이 든다면 경계해야 해. 이민년의 호랑이띠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 워낙 강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엄청난 힘과 효율을 자랑하지. 하지만 강하게 타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 비어있는 것과 같아. 속이 비어있으니 내실이 없고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어. 또한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힘의 발산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만성적인 피로와 건강 부담에 유의해야 해. 당장의 건강에 악영향은 없겠지만 피로가 쌓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주 강하고 압도적인 장성살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